여러분은 한 여자가 왕궁에 들어서고 그녀 뒤에 문이 영원히 잠기는 순간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시선이 지도자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곳에서 한 여자가 감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롤주, 북한의 영부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디올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개인 제트기와 금빛 궁전, 그리고 벨벳과 정적 속에 둘러싸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함에 속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친구를 선택할 수 없고 남편을 제외한 어떤 남성과도 대화할 수 없는 금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징처럼 살아가지만 그 상징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웃음을 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무대의 조명 아래에서 영원히 침묵 속에 갇힌 삶으로 롤주는 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성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아함이 전 재산을 대가로 한 삶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황금문을 넘어 그녀가 진정한 여왕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바라보세요. 믿기 힘든 진실이니까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특권층 중 하나에 태어난 작은 소녀의 이야기로 말이죠. 운명의 탄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젊은 소녀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그것은 권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평양의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롤주는 수백만의 동포들과는 달리 그늘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음식 기다림의 줄에 서본 적이 없었고 어두운 헐값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운 좋은 극소수의 일원으로 체제를 위해 보호받고 양육받는 계층의 하나였다. 어머니는 존경받는 산부인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명망 높은 학자였다. 그들의 집에서 리드는 피아노, 성악 지도, 발레 수업으로 둘러싸여 자랐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상적인 얼굴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뭔가가 일어났다. 오늘날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않는 사건이 리울주, 리드는 이른 나이에 드문 재능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하며 감정이 실려 있어 온 홀의 정적을 이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움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감과 힘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가가 승인한 재능만 허락된 어나스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무대에서 그녀는 애국적인 사랑 노래를 부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앞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2005년 한국에서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등장하여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쳤다. 그녀는 북한 응원단의 일원이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녀였다. 리였다. 세계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고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다. 이미지는 없고 설명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역사에서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돌아와서 다시 선택받았을까? 아니면 무대에 서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도 시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떠오르는 성악 스타에서 대중의 시야에서 지워진 존재로 리울주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단순한 희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녀의 귀환을 보기 전까지는 기다리세요. 이제 더 이상 가수가 아닌 핵 강국의 영부인으로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예상치 못할 전개를 예고합니다. 다음 장면은 권력과 침묵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기 힘든 귀환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미디어에서 사라지고 역사에서 지워진 후 마치 그 누구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2012년 7월 마지막 공개 모습을 보인 지 7년 후 북한은 김정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신임 지도자 옆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이미지를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그 여성은 롤주였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사라졌고
마이크도 없어진 채 노래하는 목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클래식한 샤넬 정장으로 교체되었고 머리는 깔끔히 말려 있었습니다. 눈은 섬세하게 화장되었지만 그 속에서는 당찬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오밀조밀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왜 기려진 목소리가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녀는 김정은이 선택한 여자가 되었을까요? 한국의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세상을 떠난 후 급히 정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은 너무 어리고 외롭고 군부 엘리트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미지가 필요했고 안정적이며 세련되고 우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위협을 가리고 정치적 장막 뒤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가릴 현대의 여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리얼주를 선택했다. 그녀는 존경받는 영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는 김일성 시대 이후로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나 그 칭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랑일까? 아니면 정치적 계약일까? 어쩌면 리얼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김정은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탈출할 수 없는 삶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한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지, 가면, 강압적인 정권 옆에 놓인 부드러운 빛이 되었다.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고 아름다움과 순종, 절대적인 완벽함의 아이디어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이후로 마치 진정한 왕국의 여왕처럼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은 평양의 가장 비밀스럽고 감춰진 문을 지나 그녀가 매일 들어가는 금빛 궁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강력한 통제가 있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 탈출구가 없는 금으로 만든 세장. 만약 첫 번째 부인을 맞는 것이 진정한 왕족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면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금빛 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열쇠가 없는 금으로 된 세장이다. 상상해보라. 12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궁전 안에서 살고 있다. 올림픽 수영장, 개인 스파, 핵벙커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나갈 수 없다. 단 한 걸음도, 혼자서도. 이것이 리얼주가 살아온 삶이었다. 왕좌 없는 여왕, 자유 없는 아내, 완벽하게 다듬어진 상징. 그 모든 순간을 통제당하는 존재. 그녀가 거주하는 랑곤 저택은 집이 아니다. 그것은 벨벳으로 감싼 요새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사치스럽다. 금으로 도금된 식탁에서부터 그녀의 딸을 위한 개인 마차까지. 그러나 그 이탈리아 대리석 아래에는 그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 이 나라는 그 여인을 영원히 기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소통의 자유를 잃었다. 전화도 소셜미디어도 없고 오직 남편과만 대화할 수 있는 권리마저 없다. 심지어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조차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경호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한때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가장 사적인 결정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리소슬주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모든 움직임은 정치 영화처럼 치밀하게 코리오그래프드 되어 있다. 그녀의 중립적인 디올 드레스부터 군중에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정확히 3초 동안 미소를 지은 후 김정은이 차에서 내릴 때 두 발짝 물러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리허설이다. 모든 것이 연극이다. 인간의 감정조차 통제하려는 정권 속에서 그녀는 결코 잘못할 수 없다. 한 번이 잘못된 시선만으로도 궁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결혼이 아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계약이다. 금으로 된 족쇄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김정은의 아내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 탈출구도 선택의 여지도 내일도 없다. 그렇다면 리소슬주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연극에 갇힌 마지못해 연기하는 여배우일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두운 부분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한 전쟁을 숨기고 있는 가짜일지도 모른다. 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들 간의 전쟁. 그 전쟁은 절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영상을 떠나지 마세요. 지금 곧 다가오는 일은 위험하게도 진실합니다. 두 여성 간의 무언의 전쟁. 만약 여러분이 아르솔족과 북한 궁전 내 유일한 강력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뒤에서 영향을 기묘하게 엮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의 친누나이자 고위 행사에서 그와 나란히 서 있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녀는 장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때로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디올 드레스와 우아한 미소를 가진 롤주는 그와는 반대로 여정은 차가운 그림자처럼 날카롭고 결단력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녀의 응시만으로도 방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정치 무대에서 많은 이들은 여정이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숨겨진 후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세상은 이 두 여성 간의 무언의 전쟁의 첫 번째 신호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전쟁을 언급할 용기가 없던 가운데 한국은 롤주를 비방하는 불손한 이미지들이 담긴 전단지를 수신했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며칠 후 북한은 두 나라 간의 몇 안 되는 외교적 다리 중 하나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마 김정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그녀가 남한에 분명한 경고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체제의 가장 강력한 발언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선전기계 속에서 전략의 목소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북한의 이미지를 모욕하면 우리는 너희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경고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폭발음이 아니었다. 리솔주가 보여준 침묵, 반응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 이것이 복종인지 아니면 계산된 전략인지, 그녀가 밀려나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드럽고 상징적인 한 여성과 날카로운 검처럼 날카로운 또 다른 여성, 이들이 무음의 힘게임 속에서 서로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자는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말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궁전에서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이 전쟁은 단순히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신성한 무언가에 관계된 것이다. 김왕조의 다음 세대 말이다. 앉은 자리에서 지켜봐라. 다음 부분에서는 리솔주가 가장 신비로운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미래의 상속자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도박이 될 수 있다. 눈을 깜빡이지 마라.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권력 게임 전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이다. 그림자 속의 어머니. 한 나라에서 가장 통제된 여성이 과연 다음 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을 조용히 키우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계의 미디어가 미사일 발사와 정상회담, 김정은의 모든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리용 저택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리솔주 어머니로서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리와 김정은은 새 아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2년까지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김조, 그들의 딸이 갑작스럽게 미사일 시험 행사에 나타났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외투를 입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으며 고위 군 장성들에게 경의를 표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다. 다음 잠재적 후계자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다. 주원은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해외에서 공부한 적도 없다. 그녀의 교육은 비밀시설에서 선별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학문을 넘어 왕실 예절, 정치 전략, 외교, 대중연설, 승마, 사격, 수영, 심지어 스키까지. 각 기술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한에서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상징이다. 이 훈련 여정을 이끄는 인물은 다름 아닌 리설주다.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그녀는 이제 더 강력한 자신의 모습을 다듬고 있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워진 모습으로 아버지가 앉아있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마도 리는 더 이상 자신의 자유를 꿈꾸지 않지만 모든 것을 딸의 미래에 걸고 있다. 만약 주가 진정한 후계자가 된다면 이는 김정권 역사상 여성의 손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날이 온다면 리설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혈통이 아닌 전략과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눈으로 지켜보는 세대. 그녀의 딸이 운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내기는 위험을 동반한다. 만약 주가 트럼프 카드라면 다음 부분은 게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낼 것이다. 그녀의 꿈과 마음을 동시에 부숴버릴 수 있는 한쪽.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주세요. 7부는 우리가 진실을 드러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장이 될 것입니다. 궁전 안에서 사랑은 가장 값비싼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비밀, 가장 어두운 진실을 숨기고 있는 완벽한 미소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얼음보다 차가운 궁전의 사랑. 만약 궁전 생활이 단지 달콤한 소나기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세상이 재판매된 눈물을 본 적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감정이 특권이 아닌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결혼한 그날부터 그녀의 모든 개인적 감정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보아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녀의 불평을 들어서는 안 되며 그녀가 아파본 적이 있는지조차 알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정치적 무게를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눈물이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공식 행사에서 리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어두운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쾌락단이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들은 아무 카메라나 미디어 없이 비밀 파티에서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즐겁게 해주기 위해 신중히 선별되고 훈련받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질투를 느낄 수 없고 분노를 드러낼 수 없으며 완벽함 이외의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으며 잘못된 시선 한 번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을 위해서도 리슬의 외로움은 사치의 결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허락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에서 미소를 짓고 군사 행사에서 손을 흔든다. 그러나 금박으로 장식된 침실로 돌아오면 누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가 그녀의 잠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는가? 누가 그녀의 꿈이 존재하는지 아는가? 그녀는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 옆에 살고 있지만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평생에 걸친 정치적 계약의 일부분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 상황이 슬프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라. 그 침묵 뒤에는 한때 모든 콘서트 홀을 감동시켰던 여성, 리슬주가 잃은 것이 자유보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여러분은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라. 8부는 어떤 조명도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슬은 결코 진정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조차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다.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군인이 영부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수 경력, 가족, 친구들,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북한의 미디어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한화수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녹음된 모든 기록이 지워졌다. 한때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거나 사라졌다. 정권은 그에게 단순히 다르게 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리슬주가 아니다.
그녀는 김정은 여사로 불리게 되었고 살아있는 상징이자 국가의 롤모델, 사람들과 세계의 우아함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완벽한 가면이 되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라. 누군가 미소를 지으라고 할 때마다 웃고 발걸음을 떼고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정해진 옷을 입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마저 선택된 사람들로 한정된다면 과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일 수 있을까? 레울주, 리우지는 선택할 자유를 잃었다. 하지만 가장 가혹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권리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고립, 지워진 기억들, 완벽한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은 그녀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내몰았다.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 늘어지는 침묵,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어둠, 그리고 가장 씁쓸한 진실.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사라진다면 세상은 심지어 그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레울주는 결코 개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개념이자 전략, 선전기계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그리고 그 기계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이미지만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궁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죽은 것인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 정체성의 죽음, 한때는 꿈과 목소리,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던 여성의 죽음이다. 이제 그녀는 퍼레이드, 무대, 화려한 연회 속에서 침묵 속의 그림자로 걸어간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도 그녀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의 것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녀가 이 공연을 계속하는 이유를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왕조의 혈통을 담고 있는 작은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9부에서는 희생의 깊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며 그곳에서 모성은 한 여인과 권력의 어둠 사이에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얼음 같은 심장 속의 모성. 우리는 자유 없이 살 수 있고 사랑 없이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을 그 금세공된 얼음 감옥 속에 가두고 있는 유일한 이유.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그녀의 정체성이 지워진 후 한 국가의 눈은 오직 완벽한 퍼스트 레이디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여전히 온전한 마지막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상징일 뿐, 김정은에게는 요구되는 이미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김왕조의 후계자로 소문난 딸에게 그녀는 전부입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서만 그녀는 여전히 인간으로, 어머니로, 가짜 웃음과 침묵 속에 지켜보는 자들로 가득한 궁전 속의 안전한 피난처로서 자신을 봅니다. 리설주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딸의 삶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그것, 마지막 권력의 조각이 그녀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정보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는 극도로 통제된 환경 아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없고 신중하게 조정된 행사 외에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도 없습니다. 그녀의 나머지 인생은 외딴 구역에서 보내집니다. 그녀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이다. 리드는 발레, 말을 타는 법, 수영, 연설을 가르친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법, 주목받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법, 거짓으로 둘러싸였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녀는 공주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여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그녀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더 크고 아름답지만 여전히 감옥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을 그녀의 딸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의 딸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 또한 어머니를 가두었던 동일한 구조에 의해 완전히 삼켜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드는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 그녀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딸 제스틸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녀 자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 모든 굴레와 강제된 미소, 숨막히는 침묵이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네가 단순히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음 부분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 전체 체제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 10부에서는 마지막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상징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상징이 쓰러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상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심지어 당신조차도 자신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잊게 된다면 그것이 레주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스캔들 하나 없고 목소리도 없으며 소셜미디어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쓸 기회조차 없는 여성의 이야기. 그녀는 마치 허약한 꽃처럼 국영 미디어의 보호 아래 존재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감옥의 그늘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의 모습은 늘 빛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완벽한 균형 잡힌 자세로 사우디 왕국의 수장 옆에 서며 시크처럼 부드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고개를 높이 쳐든다. 언제나 제자리를 잘 지키며 한순간도 틀어지지 않는다. 모든 정상회담에서 그녀는 현대의 통일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아하고 고상하며 통제된 그녀의 태도는 감탄을 자아낸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해서 외부 세계조차 그녀가 모든 아시아 여성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그 환상 이면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그녀는 연설을 하지 않고 공식 직책도 없으며 허락 없이 궁전을 떠날 수 없다. 왕좌 없는 여왕이면서 동시에 쇠사슬 없는 죄수이고 화장이 지워지고 칭호가 사라지며 조명이 꺼질 때 과연 누가 그녀가 한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꿈을 꿨으며 자유를 갈망하던 소녀였는지를 기억할까? 때때로 가장 두려운 것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잊혀지는 것이다. 레소주는 단순히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고 있다. 그녀는 행복을 선택할 수 없고 기억을 간직할 수 없으며 실수를 저지를 수 없고 인간다움을 잃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의 척추를 스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그 침묵이다. 그녀가 매일 담아내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침묵. 당신은 물을지도 모른다. 왜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가? 왜 그녀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내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권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침묵만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없다. 아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볼 때 그녀 자신도 그 반사가 진정한 자아인지 아니면 그녀의 나라가 강요한 모습인지 모를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눈을 돌리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 11부는 단순히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불굴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현대 역사에서 가장 조용한 비극인지 당신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세상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여성을 진정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여성의 삶의 모든 숨결을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찬란한 빛에서부터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까지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조용히, 용감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뛰는 심장이 존재합니다. 롤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녀가 들려줄 자격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일으켰다면 어머니의 기억, 한때 조용히 사랑을 주었던 여자, 아니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지친 당신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면 댓글을 남기세요. 간단한 고마움의 표현일지라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해 주셔야 우리가 세상이 잊어버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때로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